안녕하십니까. 모두경에서 경찰학을 담당하는 공병인입니다.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경찰학을 어떻게 공부하고 또 그다음에 어떤 식으로 공부해서 좋은 점수를 받아서 궁극적으로는 합격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이제 전략적인 이해와 암기로 고득점을 만들어주는 이랬는데, 당연히 이거는 이해가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암기도 있어야겠죠. 자, 그래서 어떻게 공부할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찰학계로는 기본적으로 다 학생들이 어렵게 생각을 해요. 그럼 이게 과연 대체 왜 어려운가라고 한다면은, 첫 번째, 양이 많습니다. 왜냐면 이것은 경찰학 개론입니다. 그러니까 개괄적 내용이 다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 안에는 경찰학이 있고, 그다음에 경찰 법학이 있고, 경찰 행정학이 있고, 각 경찰 실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량이 방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려워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다간 용어 자체가 상당히 생소한 편에 속합니다. 이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어나 국사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해도 그건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배운 거예요. 그다음에 형법, 수송법 어렵다. 그래봐야 이거 다 맨날 뉴스만 틀었다면 살인 강도, 강간에다가 방화까지 해서 싹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용어가 맨날 보던 거예요. 근데 경찰학은 용어 자체가 상당히 생소합니다. 그러니까 처음 수업 들을 땐 이게 외교처럼 들려요. 분명히 공병인 전양반이 한국말을 하는데 왜 내 귀에는 이게 아랍어로 들릴까? 그래가지고 이게 굉장히 용어가 생소해요. 그러다 보니까 또한 어렵습니다. 접근이 힘들고요. 그리고 출제 범위를 모릅니다. 왜 제대로 모르냐? 요거 개론이거든요. 개론. 그러다 보니 개괄적인 거를 이렇게 쭉 시험에 내다 보니까 이게 뭐가 튀어나올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험 범위가 제대로 정해지지 않으니까 모르죠. 출제 범위가 넓어가지고 알기가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것을 공부해야 될지 몰라가지고서 우왕좌왕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쉬울 수가 없죠.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암기량이 많아요. 암기량이. 이건 왜 암기량이 많으냐면 출제 범위를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이 출제 범위를 자기 마음대로 다 최대한 크게 만들어 놓습니다. 넓게 만들어 놔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걸 외우니 정말 죽어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암기량이 많다 보니까 당연히 경찰학 개론이 어렵습니다. 경찰학을 왜 포기하지 말아야 되느냐? 이게 어려우니까 때려칠 것이냐? 그럴 수가 없죠. 왜냐면 경찰학은 다른 거에 비해서 유리한 점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어떤 점이 유리한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다가 경찰학은 다른 과목에 비해서 조정 점수가 상당히 유리한 편입니다. 왜냐면은 다른 과목들, 특히 뭐 법 과목 같은 경우에는 합격자 평균이 보통 80에서 85, 90 이렇게 됩니다. 합격자 평균이에요. 그런데 경찰학은 합격자 평균이 보통 70점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문제가 조금 어려우면 68점까지 내려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조정 점수를 계산할 때 다른 법 과목들, 요것을 어떤 사람이 90점을 맞았다. 그럼 요것이 조정 점수가 들어가게 되면 요게 70으로 바뀝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70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경찰학은 합격자 평균 자체가 낮기 때문에 요게 90점을 맞았다, 자기가. 그러면 이게 조정 점수가 들어가게 되면 80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원점수로서 같은 점수를 맞았다 하더라도 조정 점수에서 자그마치 10점 정도가 더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학을 공부하게 되면 조금 더 합격에 가까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찰학은 양이 많다고 아까 제가 얘기했죠. 양이 많아도 결국에 시험에는 나오는 것만 나와요. 나오는 것만 나옵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것만 나온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경찰학 개론이 워낙 양이 많으니까 여기서 출제위원들이 아무거나 다 자기 기분 내키는 데다 막 때려 넣는 게 아니에요. 출제위원들이 그렇게 양심이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출제위원들이 봤을 때 일단 당락을 결정해 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상한 거, 어려운 거, 처음 보는 거 한두 개씩은 넣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다가 70점까지는 거저줍니다. 이게 기출문제집에 있는 거예요. 맨날 나오는 거, 그래서 승진에서 나왔던 거, 간부시험에서 나왔던 거, 아니면 우리 채용시험에서 나왔던 거, 요걸 꼬박꼬박 내줍니다. 그럼 70점까지는 이렇게 쉽게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조금만 공부하게 되면은요, 거기서 점수를 조금 더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아까도 말했지만 경찰학은 조정 점수가 유리하기 때문에 요거 70점만 맞아도 다른 과목 82, 3점 맞은 거와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해요. 자, 그러면 이렇게 경찰학을 공부할 때 또한 우리가 어떻게 또 공부하는 거 아니? 학생들이 여기서 일반적으로다가 여기 80점 이상만 맞아도 충분하다 그랬는데, 사실 뭐 이게 80점 맞는 건 일도 아닙니다. 80점 맞는 건 일도 아닌 게, 자, 일단 기본으로다가 기출문제집 이거 보게 되면 70점 준다고 했죠? 그러면서 여기다가 저한테 수업 듣고 공부 좀 해주면 10점이 플러스가 돼요. 10점이. 그리고 여기에다가 또한 플러스 이제 문제풀이 파리를 듣게 되면 이렇게 10점이 또 플러스가 돼서 결국에는 90점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학생들이 그런 말을 해요. 선생님, 목표는 높게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100점을 목표로 하는 게 좋죠.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건 잘 모르는 겁니다. 그건 아직 공부에 있어서 전략을 제대로 세워보지 못한 거예요. 자, 이 100점을 맞는 공부 방법과 90점을 맞는 공부 방법과 80점을 맞는 공부 방법은 다른 겁니다. 그래가지고 가끔가다 몇몇 몰지각한 선생들이 그런 말을 하죠. 목표는 높게 잡아줘야 자기가 그만큼 갈 수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시간은 한정돼 있어요. 그래서 그 한정된 시간을 가지고서 최대한의 효과를 보려면 그 목표에 맞는 전략과 전술을 세워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덮어놓고 100점 그래가지고 다 보자 라고 하는데 인간 시간 24시간밖에 없는데 그걸 어떻게 다 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올 만한 것들을 이것을 딱 정해가지고서 정말 스마트하고 현명하게 공부를 해서 90점을 목표로 해서 90점을 맞아야 돼요. 목표는요. 그래서 100점을 목표로 하게 되면 100점을 맞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에 따른 공부 방법이 다른 거기 때문에 100점을 목표로 하지 마세요. 왜냐면 90점을 목표로 하면 됩니다. 100점을 목표로 하게 되면은 그 공부 시간 자체가 많아지는데 그건 그 시간 동안 100점을 맞자고 그 들이는 시간이 너무나 많으니까 차라리 그 시간에 영어나 국사, 형법, 소송법 그렇게 하세요. 그래가지고서 오히려 평균 점수 자체를 올려버리는 게 합격에 훨씬 더 유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왜 저한테 경찰학을 듣는 게 조금 더 좋겠느냐라고 한다면 여기서 갑자기 제가 또 잘난 척을 하게 되는데 왜 그러는 거 아니? 일단 또 여기서 방대한 분량을 핵심적으로다가 제가 압축해 줍니다. 제가 또 이 많은 거, 이 복잡한 거 싫어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많은 걸 줄이는데 또 기가 막힌 소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에뻥 이럴지 모르겠지만 들어보시면 압니다. 이건요. 저는 많은 걸 싫어해요. 많으면 머릿속에 둥둥 떠다닙니다. 둥둥 떠다니면은 이 구슬도 꿰어야 보물이 되는 건데 떠다니는 거 이건 아무런 지식일 뿐 점수가 안 돼요. 이건 점수가 나오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기가 막히게 압축을 해드리고 그걸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외워야 되는데 이 압축을 한다 하더라도 덮어놓고 외웠다. 그랬다간 고득점 안 나와요. 압축해 놓은 걸 가지고서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요 이해를 기반으로다가 효과적으로 학습하는데 이 효과적이라고 하는 것은 암기를 효과적으로 하는 겁니다. 암기를요. 그래서 이해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여기서 암기를 효과적으로 하다 보면 당연히 점수가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요. 그래서 이해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암기를 효과적으로 딱 하면 점수가 안 나오기도 힘들어요. 사실은요. 그래가지고서 점수가 나오게 되면 당연히 합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시험 때가 되면 요 전략이라는 걸 짜줍니다. 전략이라는 것.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부 어떻게 해요? 열심히요.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 다 열심히 하지. 그리고 지금 이게 88년도인가 88년도에나 여기서 라면만 먹고 뛰었어요. 그래도 금메달을 따요. 하지만 요즘에는 라면만 먹고 뛰어가지고는 금메달 못 땁니다. 여기서 운동도 스포츠고 과학인데 이거보다 조금 더 고난이도에 속하는 수험 생활을 어떻게 덮어놓고 합니까? 그래서 기간에 맞는 전략을 제시해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말하는 그 기간에 맞는 전략, 그래서 시험이 한 달 남았다. 그때 공부하는 방법과 1년 남았다. 공부하는 방법은 당연히 다른 겁니다. 그게 같으면 안 돼요. 그럼 못 붙어. 그렇기 때문에 그 시험 기간에 맞는 전략을 제가 제시해 드립니다. 그러면 그거대로 따르게 되면 아무래도 붙을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식으로다가 공부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 하고서 합격의 커리큘럼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다가 큰 틀은 먼저 기본 이론이고요. 두 번째 기출문제고요. 세 번째 동형 모의고사 문제입니다. 이게 큰 틀이에요. 이게 큰 틀입니다. 이거 외에 나머지 것들은 자잘하게 붙는 거예요. 자잘하게 붙는 거. 이건. 그래서 곤충을 봐도 머리통 있고 가슴 있고 배 있고 그렇게 딱 3단계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에 이렇게 다리가 쫙 붙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거미 같은 경우는 거기서 거미도 쭉 뽑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단 기본은 머리, 가슴, 몸통에 해당하는 기본 이론, 기출문제, 동형 모의고사. 이게 기본입니다. 그래 놓고 나중에 뭐 심의한 거, 무슨 특강, 그건 다 부수적인 거고요. 그건 필요할 때 하는 거고, 요게 기본인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공부를 하시게 되면은 여기 써드린 대로다가 이렇게 합격, 요게 됩니다. 뭐 잡다한 거 한다고 합격하는 게 아니에요. 기본은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공부할 때 조금 공부해가지고 시험에 점수가 안 나온 게 아닙니다. 양을 조금 공부해가지고 떨어진 게 아니에요. 제대로 안 해서 그렇습니다. 제대로 안 해서. 줄기도 없이 가지만 치고 앉아 있는데 어떻게 점수가 나옵니까? 그래서 기본은 이렇게 줄기에 해당하는 것들, 요걸 봐줘야 돼요. 요걸. 자, 그러면 이제 경찰학교로는 성공적으로 학습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아까 제가 뭐라고 했는 거 아니? 일단 이해를 하라 그랬어요. 이해를. 그러고 난 다음에 암기를 하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해줘야 고득점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거는 상당히 힘든 방법이에요. 뭐가 힘드냐면 지루해. 이게요.
그리고 굉장히 괴로워. 그 과정까지 가는 게.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어떻게 공부를 하느냐. 이게 지루하니까 그냥 암기 먼저 합니다. 그러면 이게 단기간에 점수가 나오거든요. 단기간에 이게 점수가 딱 나와줘. 그래서 어떻게 나오느냐. 이러고 나와요. 이러고요. 일단 암기를 했다. 그러면은 요 부분이요. 대충 한 4개월 정도가 될 겁니다. 공부 시작한 지 4개월 정도가 될 거예요. 그럼 4개월 만에 몇 점 정도가 나오느냐? 60점까지는 개뿐하게 나옵니다. 이건요. 4개월 안에 60점이 개뿐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뿌듯해요. 아, 이게 넉 달도 안 돼가지고 60이 나왔다. 뿌듯합니다. 그런데 더 이상 오르질 않습니다. 왜냐면 이해가 선행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암기만 했기 때문에 문장을 조금만 바꿔도 이게 다른 문제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점수가 더 이상 오르질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해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됩니다. 자, 이해하면서 공부를 하게 되면요. 4개월까지는 그냥 뭐 30점이에요, 30점. 그냥 40점입니다. 굉장히 지루하죠. 내 친구는 4개월 만에 60점이 나오는데 나는 돌머리인가? 나는 닭인가? 어떻게 해서 3, 40밖에 안 나오는가? 고민이 깊어져요. 그러면서 여기서 또 친구 따라가지고서 암기를 하게 되면 고득점 안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꾹 참고 이빨 꽉 깨물고 한번 믿고 여기서 쭉 이해하면서 공부를 하게 되면요. 요때부터 점수가 뛰기 시작하는데 요때가 6개월 정도 지난 시간이에요. 그리고 이때부터는요. 점수가 갑자기 확 오릅니다. 그래서 30, 40 하고 있다가 갑자기 80이 돼버려요. 그러고 나면 여기서 점수가 이만큼이 확 뛰었잖아요. 그럼 학생들이 뭐라고 하느냐? 내 점수 아닌 것 같아요. 찍어서 맞은 것 같아요. 이랬는데 찍어서 맞는 건 없습니다. 다 자기가 공부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보상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결국에는 시험장에서 최고점을 맞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합격을 맞으려면 여기까지 와야 돼. 그런데 암기하게 되면 여길 죽어도 못 와요. 그런데 이해하고 암기라면 분명히 합격 점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공부는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요. 자, 그러면 경찰학교는 어떻게 공부할 것이냐라고 할 때 제가 큰 틀은 기본 이론, 기출문제, 동형 모의고사 이랬죠. 자, 그러면 기본 이론 어떻게 공부를 하냐면 처음에는 1회독일 때는요. 자, 1회독 처음 공부하는 사람이에요. 처음 공부하는 사람. 그런 분들은 기본 이론 수업 듣는 겁니다. 이때는요. 그리고 암기 같은 거 하지 마세요. 처음부터 암기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생각이 암기에 갇혀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기하지 마시고 뭐 해야 된다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해. 요거 해야 돼요. 요거. 이해. 그리고 문제 풀지 마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왜요? 문제를 풀어봐야 내 실력을 테스트해 볼 수 있지 않아요? 1회독제 무슨 실력 테스트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이때 실력을 쌓고 실력을 만드는 거지 만든 실력을 가지고 테스트하는 게 아닙니다. 만든 실력을 가지고 테스트하는 건 나중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문제도 풀지 마세요. 괜히 문제 풀면 또 여러분들의 수험 범위라든지 생각이 문제에 갇혀버립니다. 그래서 문제 이외의 것은 아예 모르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기본 이론 수업 듣고 이해 위주로 공부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2회독제입니다. 2회독. 여기 곱하기 2라고 돼 있죠? 이건 수업 2번 들으라는 소리예요. 한 번 듣고 끝내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수업 2번 들으시면서 이때부터는 여기서 이해가 했으니까 여기부터는 이제 이해가 돼 있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다 여기서 이제 이해, 이까지만 쓸게요. 이게 바탕으로다가 기본적인 것만 암기하는 겁니다. 기본적인 걸 암기한다는 건 세부적이고 숫자를 외우라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요. 뭘 외우라고 하는 거니? 정의 특징입니다. 그러면서 문제를 푸는 건데 여기서 채용만 푸는 겁니다. 이것도요. 채용만. 자, 그러면 기출문제 푸는 이유는 뭐냐? 이게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오는가? 그리고 또 우리가 이것이 나올 때 무엇을 바꿔가지고 어떤 위주로 나오는가? 그걸 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는 거예요. 실력 테스트라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입니다. 3호독제에는요. 수업은 기출문제 풀이 수업을 들어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기출문제 그 안에 해설 정답 다 있는데 뭐하러 들어요? 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공부하는 방법이 아니라 문제 푸는 방법을 만드는 거예요. 여기서 많이 알면 뭐합니까? 문제 뭐 푸는데 알면 다 푸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문제 푸는 것도 방법이 있고 요령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하게 되고 요거는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고 그러면서 정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정말로다가 세부적 내용까지 빡빡빡빡빡 외워야 돼요. 싹 다 외워야 돼요. 그리고 이때부터는 기출문제 모두 다 봐야 됩니다. 왜냐면 아까도 얘기했죠. 맨날 나오던 게 나온다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부터는 이제 기출문제 다 풀어야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동형 모의고사 문제. 요거 수업을 들으십시오. 모의고사 수업을. 그렇게 해줘서 이제 여기서 응용할 수 있는 능력. 이걸 키우는 겁니다. 그러면서 암기를 반복하는 거예요. 암기를 반복하고요. 그 다음에 문제풀이는 당연히 동형 문제풀이집 요걸 보게 되겠죠.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합격의 점수가 상당히 잘 나올 거고요. 합격할 확률도 굉장히 높아집니다.
자, 이런 것이 합격 전략이고, 이제 우리 경찰학교론 합격 팁 이제부터 짧게 딱 얘기하죠. 자, 처음부터 암기는 절대 안 된다. 처음엔 무조건 이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반드시 이해할 때는 용어부터 이해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용어부터. 용어를 이해해줘야 구조가 파악이 되니까요. 그리고 세 번째, 이렇게 한 이후에는 이제 전체적 흐름에 대해서 보는 겁니다.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구조 말하는 겁니다. 구조. 요 구조에 대한 것을 이해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습 같은 거 하지 마십시오. 예습하라고 하면 이상한 거 합니다. 그러니까 예습은 하지 말고 제가 수업해드린 것을 복습 위주로다가 이제 학습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강의는 필수예요. 강의는 일단 수업은 무조건 들어둬야 됩니다. 왜냐하면 경찰학은 용어가 생소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수업을 듣지 않은 상태로 책을 읽으면 하얀 건 종이고 까만 건 글씨예요. 그러면 아무리 많이 읽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그럼 이해 자체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수업은 필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표는 경찰학 100점이 아니라 이것은 합격이 목표입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죠. 100점 필요 없습니다. 합격이 목표예요. 그리고 저도 똑같아요. 학생들이 아무리 잘 가르쳐도요, 떨어지면 욕해요. 근데 아무리 못 가르쳐도요, 합격하면은 다 고맙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100점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최종적 합격을 목표로다가 합격을 위해서 강의할 거고, 여러분들도 요 합격을 위해서 수업을 들어두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경찰학 합격에 있어서의 최후의 지름길이고 가장 빠른 길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전략적인 이해와 덮어놓고의 이해가 아니라 전략에 맞는 이해, 그 기간에 맞는 이해, 그 다음에 여러분들 수준에 맞는 이해, 그리고 이제 암기, 이것도 효과적 암기, 요걸 통해서 고득점을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걸로 오리엔테이션을 마치도록 하고, 나중에 본 수업 때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게 되면 그때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